저도 사실은 한 3년만 있으면 반백이 됩니다. 저도 이제 47이고 나이가. 예. 그래서 근데 아직도 간혹 자랑 같지만 환자분들이 여기 원장님 젊네요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끄럽죠?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갑자기 노화가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아주 강력한 노화의 원인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선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분비가 생기게 되고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 정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화도 진행되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쉼과 잠인데요. 그 스트레스는 우리의 휴식과 잠의 품질을 많이 저하시키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게 되고 자도 자는 게 아닌 게 되면서 주변에 되게 큰 일을 겪고 되게 스트레스 많으신 분 보면 정말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몇 년, 한 10년 늙은 것처럼 보일 그쵸. 때가 많아요. 네. 사실은 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 활동 자체가 큰 축이 불과 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노화라는 거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에 있는 불의 기운인 양기와 그리고 물의 기운인 음정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 때 보면 되게 피부 윤기도 많고 수분도 되게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피부에서 이제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뒤꿈치가 까지기도 하고 얼굴이 거칠어지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은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이불을 걷어차고 잘 정도로 몸에 열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한겨울에도 솜이불이 있어야 주무시는 단계까지 그렇게 불기운과 물기운을 잃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녹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 누혈에도 쓴다고 해서 우리가 정이나 혈을 보호하는 효능도 좋고 또 양기를 보충하는 효능도 매우 탁월하기 때문에 녹용을 쓰시게 되는 거는 그런 불과 물 기운을 잃어가는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들 평상시에 운동도 많이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직업상 실내에서 보통 일을 하게 되니까 운동량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네.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또 애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애들을 이용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를 안은 상태에서 네.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골반 쪽에 근육을 많이 저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골반저의 근육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코어 근육이라고 부르는 그 골반 쪽의 근육은 항노화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이를 먹은 후에 그 근육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치매에도 영향을 주고 또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올 수 있는 전립선 증상이라든지 여자분들의 이제 폐경 이후에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남자나 여자나 사실 다 약간 힙업을 좋아하는 게 이성에 네. 그런 힙업이 된 사람은 건강하다라는 우리의 그런 무의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운동도 중요하지만 정시간이 안 된다면 코어 운동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승 원장님, 이 사마귀 같은 경우 다른 질환과 감별해야 될 경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환자분들이 아주 제일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제가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사마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V,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연성피부종이라는 게 있죠. 우리 흔히 쥐젖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바이러스성이 아니에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 아니고 보통은 이제 몸에 습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생기는 그런 증상이고요. 그리고 또 방금 시청자님이 아마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물사마귀. 이거는 사마귀랑 바이러스 종류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사마귀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물사마귀는 HPV가 아니라 MCV라는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거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다 이제 생긴 모양이라든지 발병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분에게 보여주시고 그 병력을 말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물사마귀가 있을 경우에 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서 조금 주의해야 한다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물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전염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성인들의 경우는 대부분은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잘 걸리지 않고 보통은 초등학생 이하의 학령기에
그 소아에게 많이 보이는데 아마 어머님께서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과 음식물 섭취, 잠을 잘 주무시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댁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소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소아와 격리해 주시고 어머님이 쓰시던 옷이나 수건, 식기, 손이 닿았던 것들을 가급적 따로 격리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마귀와 비교될 수 있는 질환들을 한 번 더 알아볼까요? 네. 그 아까 이제 김남식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티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마귀랑 많이 특히 이제 이 방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발에 사마귀가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체중이 실리는 부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안에 심이 있다든지 하면 이거는 사마귀가 아니라 티눈일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쥐젖이라든지 아니면 또 물사마귀도 손발에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사마귀는 몸통 주변에 많은 게 보통이긴 한데 물사마귀도 손발에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그 한의원이나 피부과에 가서 환자분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혹시 그 사막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다시 재발 안 하게끔 뭐 무슨 그 가다실이라 뭐 무슨 서바릭스라 하는 거 그런 주사라 하는 그런 건 뭔데요? 이제 가다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바이러스 감염이 있으셨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사마귀가 맞다면 이미 이제 감염이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인 백신 접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사실 되게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백신보다는 사실은 면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자꾸 사마귀를 없애도 재발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치료를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고 몸 어딘가에 숨어서 정말 그냥 잠복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가 내 면역이 약해지면 다시 걔가 활성화되면서 사마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네, 중요한 알겠습니다. 거는 평소에 면역 관리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세요. 그러면 거기 그 무슨 그 사마귀를 완전히 뿌리를 뽑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사마귀 종류가 몇 가지 있으세요? 사마귀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예요. 특히 이제 그냥 보통 사마귀만 해도 그 변종이 거의 10여 가지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에 예.